네, 오늘은 봄의 길목으로 접어든다는 입춘입니다. 마침 날씨도 포근한 편인데요. 하지만 여의도에는 여전히 한랭전선이 들어오져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도 빨리 봄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과 함께 하겠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여상원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이야기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허승아 앵커 오늘 준비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의 거침없는 개소식 정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뿐 아니라 부산 경남 지역까지 넘나들며 이른바 진박 감별사를 자초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대구 동구 갑에 출마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장 지내시고 대한민국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가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최 의원이 언급한 조금 헷갈려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얼마 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헌법 1조 2항을 언급했고요. 지난해 7월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는 헌법 1조 1항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의 이른바 진박 마케팅 행보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이라며 비박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수도권 친박계 일각에서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명실상부한 친박의 실세라고 하는 최경환 의원의 그 개소식 정치가 굉장히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영화 보면 줄서 습격사건 보면은 주인공 배우가 한 사람만 팬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유승민 의원만 지금 잡고 좀 저러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근데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네. 최경환 전 부총리 하면은 네. 박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결국에 저게 박심으로 읽어지면서 네. 박심이 너무 지금 국정도 바쁘실 텐데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역풍이라고 할까요? 예. 그게요. 저도 정말 들었어요. 이 경기도 신도시에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분의 의정 보고서에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의 가치와 함께합니다라는 문기가 적인 의정 보고서가 집으로 왔대요. 네. 그 정도로 수도권에서는 유승민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당내에서 하고 있던 정도인데. 그게 지금 최경환 의원의 행보에 일부러 반대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아까 예. 보도에서처럼 예. 정말 저렇게 DK에서 정말 진박 간별사로 진박을 골라낼지는 모르지만은 예. 당선시킬 수는 있어. 그게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면 전체적으로 손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세련된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여당 원내대표에서 행동은 저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과 함께 가야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가 각을 세우면 그 야당 원내대표지 여당 원내대표입니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세련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무대포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역풍이 온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에서 이런 의정 보고서까지 나온다면 진짜 심각하게 수도권 의원들 걱정이 좀 커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작 친박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이 두려운 대상한테는 말을 못 하고요. 예. 유승민 의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승민 의원 한 사람만 패고 있는 건지 타겟트가 잘못된 거 아니냐. 대통령을 권력자라고 칭하고 당의 의원들 50명을 모아서 살아서 오라 이렇게 말한 김무성 대표한테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대통령이 한마디로 자신의 개혁을 갖다가 계속 해나가겠다는 대의를 알리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당내에 반개혁적이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국정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의원들을 물갈이해야 되겠다. 네. 애초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일정하게 물갈이하는 거 더민주도 물갈이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상향식 이 경선이라는 명분, 그런 명분입니다. 네. 국민과 당원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죠. 거기에 실제로는 기득권의 이해를 그대로 관철시켜서 현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되게 만드는 즉 당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방치한 채 지역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모시던 사람들이 진박이라고 저렇게 일부 지역만 다니는 부분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 거냐. 또 예. 본인이 스스로 진박 마케팅 실패론을 거론하고 또 오늘 몇 시간 전에는 이제 저 이상 진박이라고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7월 달에 그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당 대표 경선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게 아니냐. 예. 또 그리고 지금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가짜도 많다고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역할을 했던 사람도 진박이라고 개소식에 갔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사람을 가지고 장관하고 수석하고 대통령 옆에 있었다 해서 나중에 배신 안 한다, 진실하다는 보장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요. 진박 감별사를 또 누가 감별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한다라는 쪽으로 가고 오히려 상향식 경선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안 그러면 국민을 팔아서 그야말로 하던 사람 그대로 해먹기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이 자기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돕는 게 훨씬 낫겠죠. 네네. 저는 오히려 최경환 지금 의원이 네.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위기감 아닌가. 아, 네. 왜냐하면은 그 대구 경북 같으면요. 사실 예전에는 진짜 막대기만 꼽아도 뭐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되는 데 아닙니까? 네. 되는 데고 그런데 그 지금 문제는 이제 그 공천 과정의 문제다. 아까 뭐 낙선 운동이 아니라 낙천 운동이죠. 사실은. 네. 거기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후원을 읽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는 지금 여론이 지금 사실 여론조사도 그런 게 일부 나오고요. 예. 그래서 최경환 지금 의원이 거기에다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근데 그 아까도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대구 경북에서 표를 얻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이 사실 최대의 격전지 아닙니까? 예. 여기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사실 저 높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최경환 지금 전 의원, 전 부총리 하면서 예. 과연 얼마나 했느냐. 네네. 같은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예. 그런데 최경환 의원은 마치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 발목을 잡아서 이렇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과연 수도권 그 유권자한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오히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원하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지금 최경환 의원의 행보는 친박의 어떤 대구 경북에서 공천에서 덕을 얼마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결국 전체 구도로 봐서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네네. 이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 민심도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최경환 그 의원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확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수도권도 지금 뭐 좀 개소식에 가서 좀 지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수도권 걱정도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의 이름으로 여당을 심판한다. 예. 이 참 그 야당은 뭐 생각이 달라서 분당을 했는데 여당도 당은 같이 하지 사실상 뭐 분당 사태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원외에 있는 정치 신진들에게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경선에 불공정하게 개입한다라고 하는 이 예. 경선 자체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될 것이고 예. 현역 의원들은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집권 여당의 그 국회의원이고 지금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예. 대통령이 나를 단죄한다. 네. 이 현역 의원들과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는 물론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나 네네. 그 물갈이는 민심을 반영해서 네. 민심에 적합한 지역의 선량을 뽑자고 하는 것이지 친박이 그 비박을 단죄하고 자기 친박 의원들을 그 낙하산 공천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네네. 이런 친박 비박 간의 그 영토 다툼이나 땅 따먹기가 수도권의 부동층에게는 상당히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 제일 제가 보기에는 그 가장 큰 문제는 여당이 이번 선거를 경제를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하자고 하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은 여당이 여당을 심판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예.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상황에서 좀 뭐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 이제 최경환 의원이 정종섭 장관 전 장관 그 개소식에 가서 했기 때문에 정종섭 장관이 안전판을 하나 만들어놨다가 서울대 그 교수직을요 복직했다가 결국 사직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안전판 만들어놨다니 왠지 좀 개운치가 않아요 이런 얘기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한 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 진박 중에도 가짜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방은 오직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보다는 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헌신하고 정말 몸바치고 하는 그런 정말 진짜 진박이 있는지 예. 결국에는 안 될 때를 봐서 자기 갈자리에 살짝 봐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희생 정신과 감투 정신이 부족한 전형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바로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걷어내려고 티켓 걷어내려고 하는 분들 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경환 부총리가 다 공천하신 분들 아닙니까? 네네. 그분들이 연말정산 파동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되니까 미래 권력을 다 유승민 그 속된 말로 주준 분들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배진의 진실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진짜로 대통령이 진짜로 어려울 적에 대통령한테 공천 받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다 대통령 떠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할 거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러다 정정섭 장관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장관하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 얻어먹으면서 한번 내려서 계속해서 20대 국회 와서 같이 일하자는 건데 자기는 안 될 때 생각해 슬그머니 안전파 보험 들어요? 이거 대통령이 얼마나 애로운 한계에 처했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저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진박이라 그러면 당연히 순장조, 즉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네네. 이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 정도가 돼야 진박이지요. 예. 장관 시켜주고 수석 시켜줄 때야 당연히 말 잘 듣지요. 네. 자 이제는 대통령이 임기가 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고 네. 또 총선을 치르고 나면 레임덕이 올 거라는데 네.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어떻게 또 미래 권력을 향해서 줄을 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박이거나 친박이거나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신을 위해서 진박이나 친박이라 그러지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저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뭐 운다, 대통령이 발목이 부러진다 이런 말을요 나가서 가지고 그 개소식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될까? 대통령의 카리스마나 대통령의 권위를 갖다가 스스로 갈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진박이나 이런 마음은요 붙들어맨다고 네. 달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방향이나 행동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네. 그 양지에 있을 때 진박이라다가 음지가 되면 다 탈박하죠. 졸박하고. 지금만 보십시오. 이미 97명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요 이제 와서 또 간다고 그 사람들이 진박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이 확고한 이 개혁 정치로서 자신의 지지율을 끝까지 유지해 가고 예. 거기 안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거야만이 그야말로 이 진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제 생각에는 정종섭 전 장관이 스스로 그 복직 신청했냐. 이번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다른 보도도 있긴 있더라고요. 서울대에서 끝나니까 이 이제 자동으로. 장관 취임을 위해서 휴직했기 때문에 네. 서울대에서 연락이 가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그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 정신이 없을 때 밑에서 실무진에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정종섭 전 장관 같으면 콩밭 장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올 때부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밑에 사람을 잘 컨트롤 해야죠. 예, 이런 예. 일이 특히 법률가 아닙니까? 네, 변호사고 또 법대 교수고 네. 이러면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다 대비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니까 사직하니까 네네. 본인이 어떻게 의도했던 했건 간에. 그 진심이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정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종섭 전 장관 마치 자기 자리 위해서 뭐 모든 걸 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좀 조심을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있어서는 좀 뜨뜻미지근한 뒷맛을 개운치 않은 맛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최경환 의원하고는 좀 다른 대조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그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예비 후보들 모두 그냥 다 갖다 쓸 수 있게끔 개인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놨죠.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함께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예비 후보가 진정 우리 새누리당에 적합한 후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필승 후보가 맞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동의하십니까? 해놓고 잠깐 기다린 건 박수를 기다린 거겠죠.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보면 어정쩡해요. 어정쩡합니다. 이게 만약에 같은 지역구에서도 지금 보면은 예비 후보들 간에 이 영상을 틀어놓고 만약에 한다면 도대체가 똑같은 영상을 갖고 다른 사람 앞에다 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정쩡한 이 영상을 만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뭐 같은 영상을 틀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박 후보들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직접 가서 연변을 네네. 토하실 테니까 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약발이 좀 떨어져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너무 짜여진 각본 같고 생동감도 없고. 대표가 자기 이름 한 번이라도 좀 그렇죠. 얹어줘야지 저 조금. 과거 경력도 얘기해주면서 네네. 추워줘야지 이렇게 유권자들 앞에서 추워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네네. 없으니까 좀 아쉬울 텐데. 네. 그래서 뭐 현장에 있는 후보자들은 뭐 별로 그렇게 약발이 없어서 네. 크게 반기진 않겠지만 네. 김무성 대표가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거에 대해서 약간 측은지심이 생기면서 네네. 원래 MSG가 강한 맛 때문에 자극적이지만 그 담백한 맛이 또 지나고 나면 예. 그 의미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최경환 의원이 그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서 그 진박 후보들을 감별해내면서 직접 유세 현장까지 불공정 경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내가 당 대표지 비박계의 대표겠냐라는 고육지책으로 저런 네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그 후보자들이 약발은 떨어져도 예. 그 취지 의도 자체는 뭐 공정 경선, 국민 경선을 통해서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묵묵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걸 뭐 친박계 의원이 쓴다고 쓰지 말라고는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사실 이제 어정쩡한 측면은 있지만 네네. 저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예, 있다. 예. 그러니까 역대의 여야 당 대표, 네. 당 총재치고 이번 김무성 대표처럼 어찌됐건 간에 자기 사람 네, 네. 한 명이 이렇게 낙하산으로 씹는 그런 공천, 전략 공천 하지 않는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상당히 그 평가를 해야 돼.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평가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네네. 어찌됐건 간에 상향식 공천을 유지하면서 그 전략 공천하지 않고 자기 사람 한 명도 심었지 않았다는 예, 예. 그 부분에 그런 노력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예, 예. 저렇게 이제 어정쩡한 영상을 내보내는데 예, 예. 그것도 아니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네네.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쓰이든 쓰이지 않든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개파 갈등도 좀 골치 아픈 상황인데 곳곳에서 좀 악재가 좀 하나씩 터지고 있어요. 김을동 의원이 어제 이제 보면 새누리당 여성 예비 후보자 대회에서 한 말이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밉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던데 이게 참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뭐 공개적으로 알려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흔히 뭐 이 정치판에 나서면 네네. 후보자가 여성일 때나 후보자 부인한테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옷 아, 네. 더러만 거 입고 다니고 네. 말 많이 하지 말고 네네 하고 다니고 신발 굽나든 거 신고 다니고 핸드백이나 옷 좀 뭐 명품 같은 거 입지 말고 잠바나 걸치고 다니고 네. 해야 된다. 네, 네. 왜냐하면 뭐 그 이 기본적으로 바닥의 민심이나 이런 네, 부분은 네. 서민 같아 보여야 된다. 그래서 한 2달 그냥 완전 초서민 행태를 하다가 코스프레라 그러죠 요즘. 그러다가 뭐 잘 되면 한 4년 기족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하던 이야기 밖에 나왔는데 새삼스럽게 뭐 저렇게 평가할 가치가 없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 생각에는 그 김물동 의원이 예.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네. 그 저분들 생각에는 기본 바탕은 남존 여비 생각.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결국은 특히 새누리당 그 지지층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또 선거 전략적으로 말하면 언더독 효과.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좀 약해 보이는 그리고 좀 약간 그 뒤처져 보이는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는 예. 어떤 여론 그 항상 민심이 있거든요. 그걸 노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젊은 여성 그 의원이라면 저런 말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인데 네. 아무래도 그 연세 드시고 할머니 아니십니까? 네. 유명한 삼둥이 할머니인가요? 네, 네, 그렇죠. 그 역시 연세 드신 분이 조금 보는 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네. 느낍니다. 근데 보면요 예전에도 노인 폄하 발언해갖고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됐다고 굉장히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치인 중에 이번에도 보면은 여성 폄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대표적인 예인데 네. 그 당시에는 뭐 그 당시에 그 여당이었던 지지가 너무 높아서 원래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빠져나갈 그 계기를 보고 있다가 예. 그 말이 도화선이 돼서 네, 진짜 그런 게 크게 역풍을 맞았었죠. 크게 폭발성을 갖게 된 거지만 네네. 김을동 의원이 한 얘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네 할머니가 옛날에 어머니 살던 시절 얘기를 한 거고 네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왕이면 정치 신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네. 옛말에도 우리 보면 뭐 평강공주가 바보를 장군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것 있는 것처럼 특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집에 아들 딸 구별 없이 둘만 낳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성들의 적극적 사회 진출을 위해서 여성 할당도 국회의원 1357 번호로 주고 있는 마당에 네. 이런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대해 더 강조하고 사명을 더 주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술을 전달해줬다는 얘기가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뛸 수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들을 좀 전달해줬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 그러니까 사석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게 있고 예, 예. 또 뭐 술자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방송이나 공석에서 하는 게 다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이제 그 너무 쉽게 생각하신 네. 후배들한테 이제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데 자리 구분을 좀 못한 아쉬움이 있죠. 네, 근데 네. 아무튼 원칙적으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발언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이번 19대 총선 때 이 한명숙 공천의 그 김용민 씨 같은 경우가 얼마나 노인 폄하 발언했습니까? 네, 네. 그걸 과거에 뭐 노인들은 투표권 그러니까 아예 그 시위도 못하게 시청에 에스컬레이터 다 파버리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그래갖고 수도권 선거 몇 석이 날아가 버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선거 이 임박해 올수록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새누리당이 지금 보면요.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는 굉장히 좀 비판 수위를 굉장히 좀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 국민의당에게는 좀 약간 이렇게 좀 감싸 안은 듯한 이런 모양새를 좀 비췄을 때 이게 약간 두 당의 사이를 약간 좀 벌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전략도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생각에는 그건 당연한 뭐 새누리당의 지금 전략이죠. 야당이 분열돼 있을 때 뭐 여당이 그 저게 효과를 얻는 건 당연하니까.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아예 당 입장에서 어떤 그 뭐 그렇죠. 변제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그게 과연 적절한가?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그 잘못 모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제를 잘하는 분을 지금 권성동 의원 말대로 할 때 그러면 그 부분 사과가 있어야죠. 우리도 이렇게 잘못해서 모셨지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 우리 비판 이런 건 언론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언론에서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그 자기들이 그 모셨던 그 김종인 씨를 딴 당 갔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얘는 나쁜 사람이다. 정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뭐 지금 조홍천 씨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정치 도의에 네. 아무리 정치가 결국 선거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승리하는 게 최종 목표라 해도 그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그리고 최소한 신사도는 지켜야 된다. 네네. 그 면에서 그 새누리당의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부 소장님의 평가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속이 너무 빤히 보이죠. 네. 남이 할 때는 불륜이고 자기가 할 때 로맨스인 것처럼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총괄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지금 뒤늦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네, 정략적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권성동 의원이 이 여당의 전체 선거를 총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홍보본부장인데 네. 그분이 문건까지 만들어서 전 지구당 당원들에게 배포했다라고 목적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예. 그 선거 자체를 국민들이 먹고 사는 관심의 문제, 경제 문제에 돌리기보다 네. 야당의 네거티브 선거로 가려고 하는 졸렬하고 좀 치졸한 네. 우리 유권자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개탄스럽고 네, 하나 또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그 국민의당에 대해서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두둔하는 듯한 발언은 이 사실은 이게 야권 분열이라는 측면을 노린 여당의 노림수이긴 하나 네. 듣는 안철수 국민의 신당 입장에서는 창당대회 때 분명히 새로운 정치, 정권 교체까지 얘기하는 야성을 네.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러다가 여당의 이중대 아니냐 비판을 받을지도 몰라서 네, 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좀 국민의당이 정말로 바란다면 잘 되길 바란다면 좀 의사를 확인하고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새누리당 얘기 좀 나눠봤고요. 이제 뭐 더민주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더민주에서 지금 어쨌든 모든 지금 이슈가 지금 조홍천 전 그 공직기관 비서관 영입에 대해서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현란하게 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영화의 주인공에 빗대서 한 그 조홍천 전 비서관의 발언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참 말씀드리기 못한데 그 영화 내부자 있잖아요. 내부자들, 예. 거기서 이제 그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강간범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 완전히 메모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부자들을 보면서 예. 조금 저하고 오랩을 좀 시킨 적이 있었는데 저 나름으로는 좀 손모가지 잘린 이병헌 그런 예.
네, 지금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메시지 자체도 좀 굉장히 좀 센 발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굉장히 정치 세일즈 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세일즈 잘하죠. 식당 하시면서 오고 가는 이야기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네. 근데 저분이요, 이병헌하고 자기를 비유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병헌은 그 양아치 건달이었죠, 영화에서. 근데 저분은요, 한번 보십시오. BJ 정권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 이민정 수석실에 있었고, 네, 네. 그 검사로 파견 갔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뭐입니까, 이 부장까지 하다가 지금의 공안 부장까지 하다가, 네. 그다음에 나가서 김현장에 있다가, 네. 김현장에까지 나간 사람이 김성호 노무현 정권 때 네. 김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거기에 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이 부의사관으로 다시 또 들어옵니다. 예. 그거 뭐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네. 그러다가 김성호 장관이 이 이명박 정권 때 또 국정원장으로 가요. 그것도 참 미스터리인데 그 국정원장 특보로 또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MB 정권 때는 또 국정원장 특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었으니까 대선 때 또 검정팀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일을 했는지 예.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네. 4대를 거쳐서 저렇게 양지에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별로 있었을까? 네. 거기 이제 재산도 많아가 고급 식당도 차렸어요. 뭐 저렇게 한 30억쯤 이 공개 재산이 되는데 예. 그 재산으로 고급 식당을 차릴 정도면 이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쓰고 사겠다는 말이 조금 무색하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저 식당에 양정철 씨가 네. 처음에 가서 정탐을 여러 차례 했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가 수차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은요. 친노 핵심들, 그 삼철이라고 불리우는 분 아닙니까? 아주 오랫동안 저분을 데려올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분의 용도가 예. 내 정권을 거쳐서 처세술을 배우려고 데려올라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저분이 알고 있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다라는 네. 정보, 본인 스스로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정보를 갖다가 활용해서 대선에 쓰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인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저분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서 이 팽을 당했던 뭐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여러 명을 예. 신노 쪽에서 접촉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저분이 이제 이 억셉트를 한 거죠.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네. 뭐 저 부분은요, 그냥 이 복잡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 본인은 아무리 본인을 미워하던 것처럼 일단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런 분을 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가서 모든 친인척, 그다음에 고위공무원, 청와대 관계자의 정보, 대통령 주변의 정보를 다 저분한테 돌아가게 했느냐. 접하게 했느냐. 두 번째는 저런 분을 갖다가 정리할 때 왜 비탈 없이 잘 마무리 못했느냐 이 네.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는 저분은 앞으로 대선 때 화려한 기여를 할 겁니다. 그거 아니면 저분 데려다 쓸 용도가 하나도 없죠. 정치한 대선용이다. 사람들한테 네네. 물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병헌 영화 속 양아치 이병헌에 좀 비유를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본인은 어쨌든 선거에서 이용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선거에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당을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놓고 뭐 공개적으로 이용합니까? 저도 야당에서 오랫동안 사실 그거 다 해봤지만은 내부 회의에서 정보 공유하면은 그게 결국에 정보 유용한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이 그 조홍천 씨를 내세우겠어요? 조홍천 씨 정보 듣고 딱 해서 나중에 무슨 특위 만들어 가지고 여당 공격하고 정부 공격하는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하는 거지. 네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네네. 이분이 뭐 파일은 지었지만 내 속에 있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미 네거티브를 벌써. 그러면서 다른 한편 또 윤필용 씨하고 거기 비유했더라고요. 네. 윤필용 장군하고 해서 네네. 희생양이라는 건데 윤필용 씨는 나중에요. 무죄 받고 거기서 있어가지고 도로공사 사장도 하시고 다 거기서 했어요. 네. 거기서 참고 있어야지. 그런다고 나와서 희생당했다고 그래서 나와서 보복하러 나온 게 바로 이병헌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희생당했다고 하면은 참았어야죠. 그러면 보복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네. 당사자도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근데 이거 데리고 온 사람들 정말 잘못한. 네. 한번 보십시오. 자, 김종인, 조응천, 김홍걸 다 상대 진영에 네거티브 하려고 뽑아온 사람들이에요. 조응천 비서까지.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세월호 예. 그 비서 표창원 전부 대선 불복이고 대통령 공격하려고 영입한 거예요. 네네. 그 삼성전자 양양자 상무같이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더민주가 회복한 거 아닙니까? 네네. 나중에 보니까 11, 12, 13 전부 시민단체 운동권 영입하고 이제는 완전히 보복 영입을 한 거예요. 보복 영입. 네네네. 선거에 도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조홍천 씨는 실정법상으로도 자기가 공직자 됐을 때 이제 한 걸 공개하고 뭐 그러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못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대선 때까지 활용하려고 영입한 거 방금 황 소장이 얘기하신 영입 경로를 보면은요 네. 영입 목적이 확실히 드러나요. 그렇다고 그 보십니다. 저기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 이번에 조홍천 그 비서관을 보면서 예. 김종인 위원장까지 전부 지식인의 어떤 의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많은 지식인이 어떤 그 정권에 몸담았다가 거기가 나하고 뜻이 안 맞다가 하면 옛날 사람 같으면 초야에 묻힙니다. 예. 그런데 태도를 바꿔서 그 반대 공격하는 입장에 간다는 거 이게 과연 지식인이 할 일인가 그거 하고요. 네. 제 생각에는 조홍천 비서관이 이번 총선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할 것입니다. 네네.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그 죄목이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이번에 뭐 자기가 뭐 공천을 받느니 아니면 비례대표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에 진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면책 특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 특권의 보호막 하에서 이제 우리 황 소장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 대선에서 네네. 얼마든지 포탄을 날릴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이 아마 그 여권의 지금 뼈아픈 지금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금 거죠. 다들 이제 저 조홍천 전 비서관의 영입은 다음 대선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표의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다 근래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도 별로 탐탁치 않아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일단 영입에는 뭐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예. 그 양양제 흑수저의 상징인 그 전상무 같은 분을 모셔오는 경우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상대가 있는 선거 아닙니까? 네.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내 편으로 만들어서 상대를 고립시키고 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그런 수를 쓰기도 한다. 네. 근데 그것이 뭐 중심이냐 아니냐인데 제가 보기엔 조홍천 같은 분들을 공격수로 쓰기에 중심으로 영입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특히나 조홍천 비서관의 용도는 아까 말한 대로 이병헌 배우하고 네,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하다는데 외모는 전혀 안 닮았지만 네, 네. 처지는 뭐 그 조홍천 비서관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정을 비선 실세들이 문고리 3인방과 권력 투쟁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예. 비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건 유출이라고 하는 비본질적 이유로 자기를 내친 거에 대해서 예, 권력의 네. 부당함에 대해서 내부자 입장으로서 비판했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내부자들의 이병헌 배우하고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비서관하고 민정비서관하고 헷갈리시나 본데 청와대 근무 안 하셔서 민정비서관이 친인척들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상대하고요.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야말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취득한 비밀을 밖에 나가서 누설하거나 선거에 쓰게 되면 네. 선거법이 아니라 그 선거법에 대한 명예훼손의 시비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그 공직자 공직자 윤리보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처벌받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그 청와대 비서관이어서 이탈한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상돈 교수이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 주역들과 핵심적인 요직에 있던 분들의 이탈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네, 더 중요한 네. 것이지 네. 이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기엔 지켜보는 게 옳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잠깐 한마디만 좀 보고 갈게요. 지금 뭐 보면은 뭐 민정수석과 공직비서관 건 좀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박지만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박지만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지만 회장 식당에 놀러 오세요? 가끔 오세요. 가끔 오세요? 아,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군요, 지금도. 뭐 가끔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그렇군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잘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안 좋게 그만두셨는데 동생하고는 그래도 연락을 주고받고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고 계시는구나. 뭐 박지만 회장이 저에 대해서 조금 과대평가를 하십니다. 아, 좋게 보시는군요. 네네,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네. 그 입당 더민주가 제1야당에 입당한 뒤에 혹시 연락해 보셨어요? NCND입니다. NCND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거는 연락해 보셨군요. 아니 뭐 NCND입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저 박지만 박 대통령의 동생이죠.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상황이 좀 미묘한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뭐 저기 공무원에 관한 정보만 다룬다는데 네, 저분이요 문제가 됐던 게 박지만 정윤회 간의 문제에 개입했는데 두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저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외에 밖의 영역에 대해서 월권 행위를 한 거죠. 네. 자, 저분이 친노가 몇 달 전부터 공을 들여가 문재인 네. 전 대표까지 나섰다가 문재인 대표 있을 때 이미 영입이 완료되었을 건데 발표를 하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네. 뭔가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덤터기 좀 써라. 왜 저분이 영입이 갖고 올 부분에서 친노가 네. 직접 영입했을 때 그 화살이 친노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김종인 씨 보고
덤터기 좀 써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종인 씨도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접근한테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 이 내부 고발자들이요, 저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부 고발자들이 자기가 관계된 내부 고발 사건이 법적으로라도 완결된 다음에 배설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한번 보십시오. 권은희 의원 그 수사 과정할 때 수서서에 그다음 표창원 씨 이런 분들이요 내부 뭐 고발이나 떠들어놓고 조금 있으면 1, 2년 안에 전부 정치하러 갑니다. 네. 이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네. 정치 지망생들이라 이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다라는 부분, 시각도 분명히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국민의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안철수 청정배 공동대표가요 창당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그 묘역 참배를 생략을 했더라고요. 좀 어떤 메시지인가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 입당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국민의당 안철수 세력을 좀 돕기로 한 네. 그 친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김병준 네네. 전 청와대 이제 정책 비서실장이에요. 네네. 정책실장. 네. 그분이 이제 너무 그 전직 대통령 팔이 좀 그만하고 네. 국민들에게 뭘 할 것인가를 갖다가 제시하는 네. 그런 그 포지티브 행보를 좀 해라라고 네, 조언을 해서 아마 그런 조언을 받아들였는지 안 가고 바로 이제 근간이 되는 이게 호남을 놓치면은 사실 국민의당 완전히 이제 뭐 존립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더민주하고 경쟁해서 그래서 호남에서 근간인 거기를 이제 먼저 찾아가고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과거 국보의 경력은 네. 호남 민심과 정면 충돌하거든요. 네, 그건 네. 호남 민심이 용서와 화해 정신으로 안고는 가지만은 예. 절대 잊을 수 없는 국보입니다. 네, 네. 호남 민심 특히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지만은 네. 오공을 겪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겨냥하고 네. 근간을 하기 위해서 광주 5.18 국립묘지 네. 부탁 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까지 보통 뭐 정치를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거나 하면 항상 가는 곳이 이제 역대 대통령 묘역이고 이런단 말이죠. 그 근데 부분에서 사실은 별로 시각이 안 좋은 부분도 국민의당 입장에서 예. 이승만 묘소, 딴 대통령 묘소를 가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안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한상진 위원장이 국부론 때문에 말썽을 일으켰거든요. 네. 만일에 지금 천정배, 안철수 두 대표가 거기 이승만 묘소를 방문했다. 기자들이 또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다시 언론에 나는 거. 네, 이게 결코 네. 국민의당에 이롭지 못한 거죠. 네. 이럴 바에는 이 대통령 묘소를 왜냐하면 이승만 묘소는 빼고 또 갈 수도 없다고요. 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김병준 뭐 수석이 어떻게 코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도 그거는 맞다. 더 이상 이걸 갖다가 자꾸 문제를 삼게 네. 화두를 던져주지 말라. 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예 원천 차단용으로 이제 아예 안 가는 것도 괜찮았다. 뭐 이렇게 네. 평가를 좀 하시는 거군요. 지금 보면요. 창당한 이후에 좀 민심도 좀 많이 살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서서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설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장도 좀 많이 다니고 어제만 한 4군데 좀 다닌 것 같은데요. 다닌 영상을 한번 보고 대담 또 나눠 보겠습니다. 둘, 셋, 던져주세요. 네, 유시가 지금 뭐가 보면요. 나오면 네,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윷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던졌는데 개가 나왔거든요. 둘, 셋. 다시 한 번 던지라고 해요. 기왕이면 더 좋은 거 나오라고. 근데 이번에도 또 개가 나오니까 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사회자가 지금 복주머니 지금 2개를 좀 던져주거든요. 뭐 꿈보다 사실 해몽이지 않습니까? 저 개 2번 나온 거에 대해서 좀 해몽을 좀 해주신다면요. 민 원장님요. 아 이제 원래 그 독일걸 윤모에서 유지나 뭐가 나와야 한판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더 많이 이제 말들이 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개가 나와서 어차피 덕담하고 민심하고 가깝게 해서 간 자리이기 때문에 네. 개처럼 천천히 걸어라. 네. 이런 의미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네네. 어찌됐건 뭐 그 좀 그래도 그나마 저는 이 안철수 국민의당이 네. 천정배 의원 영입하고 박주선 의원도 영입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네. 상당히 당 내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기대한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주저하고 원내교섭단체도 구성 못하고 네.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그나마 이제 운이 있는 것이 자꾸 그 더민주당에서 이렇게 조홍철 씨를 영입한다든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국보의 경력이 계속 논란이 된다든지 네. 주변의 그런 악재가. 그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상당히 얻는 예. 그런 그 복 있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유튜브. 저는 저기 네. 그 탈당 의원 영입에 있어서 지금 지지부진한 게 바로 걔 아닌가. 아, 뭐보다는 나은데 네, 네. 거리나 이까지는 안 돼가지고 네. 지금 걔가 계속 나온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정치인은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치는데 네. 지금 국민의당이
창당 초기보다는 상당히 지지율이 빠져서 네.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위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위기는 누구나 맞이할 수 있지만 네, 네. 개처럼 천천히 가라고 하는 해몽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를 주는 것처럼 네. 위기는 또다시 리더에게 도약의 기회가 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충원에 가서 역대 대통령 묘역에 가서 쓸데없는 이념 논쟁하는 것보다 네네. 민생 현장, 뭐 창당 첫날 행보가 편의점하고 비정규직 알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민생 문제를 챙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시고요. 네. 저것도 뭐 개 뽑은 것도 마찬가지고 현재 어려움도 그렇고 자꾸 호남당 그다음에 원내교섭단체 네네. 이런 데 너무 머무르지 마시고 과감하게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바라는 여야를 뛰어넘는 네. 제3당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호시우행 정말로 천천히 가시면 예, 좋은 예.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요. 네, 글 이상이 나와야 지금 네. 세 칸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골이 예, 나려면. 예. 그 글이 이상이 나와야 글 네. 유모가 나와야 골인인데 개가 나왔다는 거는 2명 더 넣어봤자 19명밖에 안 된다는 불길한 암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저분들이 집착을 했어요. 네, 처음부터 네. 교섭단체 집착하지 말고 네. 진보정당 만드는 식으로 당원들을 바닥부터 늘리면서 정확한 이 가치, 네.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크게 거창한 정체성 내세우고 네. 안에는 내부의 분란은 심상치 않고 이러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요. 네. 그 뭐 교섭 단체 이런 데 집착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가라는 이야기죠. 네, 네. 저는 안 그래도 지금 황 소장님의 그 해몽이 제일 궁금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요. 국민의당이 어쨌든 출범을 하긴 했는데 앞서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러 진영에서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계속 저런 어려운 점이 나오고 방금 지적해주신 이런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언제쯤 좀 해소가 어쨌든 총선 전에는 완전히 해소가 돼서 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네. 결국에 안철수 사당화, 네. 안철수 의원의 너무 대권꿈을 위한 당이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안철수 의원과 같이 일했던 분들과 네. 그다음에 김한길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합류한 의원들 간에 서로 노선의 싸움,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세력 간의 알력 네. 이런 게 사실이 있어서 결국 이제 그런 걸 봉합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걸 봉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박선수, 안철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박선수, 이태규 두 분이 네. 당직을 안 맡고 박선수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사실은 당연적으로 가는 건데 네,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에 창당이 될 경우. 근데 그걸 고사하고 넘기는 네. 그런 노력을 안철수 의원 쪽에서 보여주는 네. 그런 그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다. 그런 메시지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분이 이제 곧 수습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부소장님 말씀 짧게 좀 듣고. 네,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걱정되는 거는 네. 당직은 맞지 하지만 좀 있으면 있을 당내 공천 경쟁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예, 예. 하는 뭐 배수진의 각오를 친 건 아닌가. 그래서 네. 또 다른 분란이 예고되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해몽이 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얘기도 여기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